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죠. 내가 질병에 걸리진 않을지, 혹시나 사고에 당하진 않을지, 그리고 퇴직 후에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할지 참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런 걱정들을 모두 해결해줄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5%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큰 도움 얻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랫 ABC 시간에는 오늘은 운전자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까지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김경화 전문가님과 살펴보시죠. 네,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약간 날이 궂은데요. 오늘은 안녕한데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을 보시면 당신의 노후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어떻게 안녕하게 만들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들을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어떤 건지 보이세요? 보물상자거든요. 이 보물상자는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셨을 때 열어보게 되실 건데요. 만약에 내 보물상자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65세 이상 빈곤율이 너무 심각하다는 뉴스가 너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건 뉴스일 뿐인 것 같고요. 나는 내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이 보물상자에다가 이런 걸 담고 싶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금리를 나를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이 뭐 많다고 하는데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금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를 사시는 80세, 90세 어르신들은 이제 호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노후가 될 때가 되면 특히 20대 이런 친구들은 100세가 되어도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노후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은 몇 살까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런 연금 세 가지는 반드시 이 보물상자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펀드는 막 몇만 가지가 있고요. 저축 상품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이런 항목들을 잘 충족을 하면서 내 보물상자에 어떻게 넣을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에 딱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5%라는 거 눈에 들어오시나요? 5%를 확정적으로 나를 보장을 해준다. 이러기만 하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금융상품 중에서도 단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10년 이상 유지를 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 소득을 점점 많이 떼거나 비과세 제도를 없애겠죠, 당연히.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법을 적용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비과세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70대가 되어서 연금을 받으실 때 내가 가입한 연금에서 계속 세금을 떼는 것과 아무것도 떼지 않고 100%를 다 내 돈으로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생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이 나는 10년만 딱 받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생활하는 삶이 10년 이후에는 돈을 안 써도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연금이라도 넉넉히 나오시는 분들은 병원에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연금이 어느 시기에만 딱 나온다. 이러면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들이 어떻게 충족하는지 이런 상품을 제가 찾아봤고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5%, 4%를 보장을 한다는 것이 약관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가입하거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셔도 수많은 사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인들이 거래 약정서라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 안에 5%, 4%를 보장하는 거래 약관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약관 중에 돈을 내는 동안 납입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던 수익이 더 오르면 당연히 오른 거를 줄 것인데요. 10년 내, 20년 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 쭉쭉쭉쭉 빠지더라도 5%를 보장을 해준다는 게 약관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 납입하는 게 다 끝나고 나는 가만히 기다려서 연금 타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이 거치 기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이 6%, 9% 나면 그 수익을 당연히 가져가실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노후를 불안한 데다가 맡길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돈을 내는 중에는 5%를 돈을 다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약관을 딱 찾아서 그거를 가져가신다면 전 식구 수대로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모두 다 10만 원씩, 20만 원씩이라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저는 오늘은 꼭 반드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래에도 수수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이왕이면 좀 작게 하면 좋죠. 여기에서 팁은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추가 납입에는 수수료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를 조금만 설정하시고 추가 납입을 활용만 하실 수 있다면 많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낮추려면 추가 납입을 반드시 활용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타는 나이인데요. 요즘은 중도인출 기능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연금을 다 납입을 하셔도 그 돈에서 내가 인출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 타는 나이를 55세에 연금 타게 하는 것과 70세에 연금을 타도록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한번 딱 정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보다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연금을 약간 늦게 받도록 설정을 하신다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앞에 돈이 필요하시면 인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고 최대한 늦게 받도록 설정을 하시는 게 내가 낸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연금 액수를 늘리는 이런 연금 개시를 몇 살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도 내 돈이 계속 투자 중이라는 건데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감이 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 내지는 공시율 연금이 이미 많으실 텐데 이 연금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65세나 70세 연금을 받는다면 70세가 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2030년이나 2040년에 연금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당시의 예정이율로 모든 상품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 지금도 금리가 뭐 1%, 2% 안 올라가고 있는데 2040년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수익은 잘 내셨는데 70세의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일부는 찾아 쓰고 나머지 목돈은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이 굴러가는 돈이 여전히 투자하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연금을 꺼냈을 수 있으면 이 돈이 몽땅 다 금리 없는 그 당시에 금리로 전환되는 기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그냥 그 당시에 금리로 유리하시다면 그걸로, 아니면 투자형이 좋다 그럼 투자형으로, 둘 중에 선택권이 나한테만 있다면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요, 얼마가 되는지 돈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전 연령에 걸쳐서 10살인 친구부터 20대, 30대, 50대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으로 12년을 납입하시는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 내는 돈은 1,4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10살인 친구도 할 수 있고 0살인 아이도, 지금 막 갓 태어난 아기도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좋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급여가 작더라도 붙박이처럼 평생 나오는 연금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거는요, 취업을 해서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연금을 납입을 하신다는 이 수고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10살인 친구 혹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1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시면 1,440만 원을 납입을 해주는 셈이 되는데요. 엄마들, 할머니들에게 여쭤볼게요. 목돈을 그 아이에게 1억 5천을 뚝 떼서 주는 게 더 쉬울까요? 10만 원짜리를 딱 12년만 내고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1억 5천을 주는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20살인 친구는요, 같은 1,440만 원을 냈는데 대학을 입학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20만 원은 본인이 꼭 납입하게, 이 경제에 관련 집에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네 노후는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1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40만 원이 1억에 가까운 돈이 모여지는 거죠. 내 스스로 내 노후 자금 1억을 만들었다. 이 자부심이 그 청년들이 평생을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0살이신 분들은요, 똑같은 돈으로 7천만 원, 40대가 되면 5천만 원, 50대가 되면 4천만 원이 되는데 10만 원으로 1,44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게 그다지 크지 않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1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집을 사겠습니까? 땅을 사겠습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닌데요. 시간에 잘 묶어둔 그 대가로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면, 은퇴자금이 아무도 주지 않는 4천만 원이 나한테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0만 원짜리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조금 전 페이지에서 기억하시나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수료를 적게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당장 생각이 날 텐데요. 기본적으로 10만 원씩 내서 10살인 친구들이 1억 5천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동 비율로 추가 납입을 10만 원만 더 하신다면 3억 이상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납입하는 돈은 2,88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은퇴 자산은 이거는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는 걸로 평생 받는 것을 합산한 연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80만 원으로 10살인 친구들은 3억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을 10만 원에다 추가 납입 10만 원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덜 떼기 때문에 훨씬 더 은퇴 자금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는 생각이 되시겠죠. 30살로 와볼게요. 이제 막 직장에 취업을 해서 20만 원으로 차 할부금 내는 것보다 20만 원으로 내 은퇴 자금을 쫙 마련을 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은퇴 자산이 마련이 된다면, 지금 즐거운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1억은 여전히 큰 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노후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간에 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50대에 오셔도
2,880만 원으로 은퇴 자금이 8천만 원이 모여진다는 거는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보다는 8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연금으로 받는다면 저는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다음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매달 연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 달만 돈이 쪼들리면 다음 달이면 또 연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금 수급권이라고 하는 이 연금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게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획기적인 것은 정말 오래 갈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납입 중에 5%, 납입이 끝나면 4%를 보장을 해주고 추가 납입 제도까지만 잘 활용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뭐 금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혹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이런 거는요. 시간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 보셨잖아요. 목돈 3억을 주는 것보다 한 달에 2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는 게 훨씬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 노후의 보물 상자를 딱 열었을 때 텅 비어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들 어렵다 하는 저금리 시대에 무려 5%의 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5%는 확정이고요. 거기에다가 투자 성격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는 보험이실 것 같아요. 게다가 세금 부분에서도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내 노후를 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강의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변액보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뭐 투자의 성격이 있다는 건데 투자의 성격이 있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정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 재간접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어서 당연히 마이너스 0%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0%가 나더라도 이 회사의 약관에는 납입 중에는 5%, 납입이 끝나면 4%를 보장해 준다는 게 딱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혹여라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나는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수익이 5%나 4%보다 올라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오른 수익률을 적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 4%보다 더 마이너스로 떨어져서는 받을 일이 없게 이렇게 약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네. 최악의 경우에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납입 중에는 5% 확정이고요. 납입이 끝난 다음부터는 4%도 확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투자 수익률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 뭐 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말씀 주신 4에서 5% 네.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나이에 이제 어느 연령대만 가능하다 이러면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주민등록만 발생이 되면 이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아기들도 5%, 4%를 보장을 해주고요. 반대로 50대 후반이신 분들도 5%, 4%를 보장을 해주는데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거는요. 어린 아이들은 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거치 기간에 계속 금리 불어나는 이 효과가 큰 거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5%,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으시고 수익이 나면 더 많이 오른 수익을 적용을 받아서 내 은퇴 자산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연령대를 막론하고 가입 가능한 그 연령대 안에만 들어오신다면 이 변액의 5%,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좋네요. 나이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보험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연금보험 가운데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변액연금보험은요. 5% 확정금리 그리고 세금 비과세, 투자까지 마음 놓고 준비하시기에 정말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하니까요. 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내 노후에 좀 보물상자를 두둑히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락 주신 다음에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요. 24시간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은 홍지훈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들 뭐 가입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두 가지 좀 비교를 해주시고 우리가 운전자 보험 또 어떤 상품이 좋은지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운전하세요? 저는 아직 운전을 안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예. 근데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 차를 우선 소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차를 소유한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준비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인가요? 그렇죠. 운전을 예. 하시고 뭐 이렇게 차를 소유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을 우선 가입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예. 그만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요. 운전자 보험은요. 필요성이 강조되는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서. 네, 그래서 헷갈려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자동차 보험은요. 매해년 재가입해야 하는 필수 의무 보험입니다. 예.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신체, 상대방의 차량, 그리고 내 차량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형사 합의금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요.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 나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필수이긴 하지만 네. 뭐 표면적으로는 이게 필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필수로 네.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운전을 하게 되면은요. 발생하는 사고들이 정말 많아서 예. 뭐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 원인을 좀 봤어요. 보시면요. 1위가 과속이고요.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운전미숙 부주의 전방주시 테마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전히 과속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늘어나는 거요? 네. 졸음 운전일까요? 아니요. 갈수록 전방주시 테마. 에 의한 사고가 발생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 전방주시 테마를 유발하는 행동들을 또 보면은요. 보시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운전 중에 흡연을 하시거나 또 운전 중에 화장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만지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전방주시를 하시게 되면요.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23배나 되고요.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중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게 한 6배를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친구 차를 탔는데 친구가 정말 가볍게 잠깐 멈춰 있을 때 휴대폰을 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 그러면은 뭐 내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내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예전에는 모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비교 실험을 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운전 중 흡연, 그리고 운전 중 화장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큰 사고를 유발시키는 게 어떤 건지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거요? 바로 여성분들 화장하는 경우, 운전하시다가 화장하는 경우에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가끔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게 이런 네. 대형 사고들이잖아요. 예, 정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내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보시면 몇 천만 원 되는 형사합의금을 내야 네. 되죠. 그리고 또 소송이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벌금까지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동차 보험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이 모든 게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어떤- 사실 말씀 주신 뭐 화장을 한다거나 네. 휴대폰을 보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네. 사고가 생겼을 때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본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네, 좀 그거 큰일이네요. 모두 다 예. 자기 본인 부담으로 다 가야 되니까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러네요.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되어 예.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아, 여기서 다 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운전자 보험에 예. 필수 담보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예, 형사 합의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11대 법규를 위반해서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속도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면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 피해자에게 합의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합의금이 바로 여기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이런 사고 처리 중에 변호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여기서 해결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벌금이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벌금까지도 인사사고건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보장되는 게 네. 굉장히 커서 안 가지고 있으면 손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형사합의금 예.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형사합의금이 지급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경됐나요? 예,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예전에는요.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해주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이런 후불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산이 많고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는다든가 고금리를 예.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4월 이후부터 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직접 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중간 관리자가 있는 거니까 좀 더 받기 이렇게 돈 문제에서 수월하겠네요. 아무래도 회사하고 예. 이제 가해자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힘들 예. 거는 경제적으로 또 힘들지 않은 경우잖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좀 더 좋게 개선이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시다 그러면요. 좀 확인해 보시고 재가입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있으셔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유리해졌으니까 네, 아무래도 재가입을. 그렇겠네요. 가입 담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입 담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필수적으로 하실 때 이게 세 가지 담보,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당연히 부과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상해 사망이라든가 효율 장애는 필수 의무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 상해라든가 자동차 부상 치료 비용 같은 경우는요, 선택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몇 예. 천만 원의 문제도 해결됐는데 비싸지 않을까요? 예, 몇 천만 원도 있고 상해 부분도 지금 예. 제가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 보시면요. 예. A사하고 B사 제가 두 개의 회사만 한번 준비를 예. 해봤는데 보험료
보시다시피 뭐 10,000원대에서 20,000원을 채 넘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저는 네. 비쌀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예.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회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네.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요, 뭐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A사나 B사나 모두 다 가입 연령이 80세까지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도 뭐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간편 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뭐 20세 만기 또는 20년 납에 100세, 80세 이렇게 세만기로도 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연만기로도 네. 가능하시는데 A사와 B사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연만기로 준비를 하셨을 때 20년 납에 20년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B사 같은 경우에는 20년 보장이 20년으로 끝나고 다시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사 같은 경우에는 A사나 B사나 물론 뭐 상해담보나 간병의 지원 입원 1당 같은 거를 같이 더불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A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질병을 같이 해서 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대신 B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상치료 비용이 다른 회사보다는 최대로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렇게 A사와 B사 운전자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뭐 나를 위한 건 결국 자동차 보험보다는 운전자 보험이니까 필수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A사와 B사 중에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둘 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 만약에 준비를 또 다른 뭐 이제 운전자 기본담보 외에 상해라든가 뭐 간병의 지원 입원 1당이라든가 다른 거를 같이 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A사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A사 운전자 보험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예,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연만기로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20년 납에 20년 보장인데 자동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납입 기간 중에 커다란 상해 사고로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가입하실 때 문제가 돼서 뭐 내가 원하는 담보를 제대로 못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처음 담보 그대로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사의 운전자 보험 추천 주셨어요. 일단은 뭐 A사의 운전자 보험이 운전자 보험만 준비하기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A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동 갱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가입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보험은 필수니까 다들 들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가족까지 한 번에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24시간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보험에 좀 고민 있으시거나 새어나가는 보험료가 좀 문제가 되신다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분 이미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요즘 이대 진단 수술비 같은 거 뭐 좋다고 해가지고서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이대 네네. 질병 수술비 문의 주셨는데 지금 두 건의 보험 가지고 계세요. 뭐 네네. 2009년도에 준비한 것도 있고 두 건 계신데 지금 이거 따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봐드릴게요. 지금 가족력이나 혹시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대 질병 수술비를 좀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뭐 방송을 통해서나 뭐 주변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고, 예. 네, 주변에서도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료에서 조금 더 추가가 돼도 보장을 좀 잘 챙기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9년도에 현대해상의 하이퍼펙트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농협생명에서는 평생행복 건강보험. 두 건 모두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50대 건강한 여성분이시고요. 보장이 있지만 2대 질병 수술비가 좋다고 해서 좀 이걸 추가하고 싶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보험 리모델링과 함께 어떤 보장 추가해야 될지 최선순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2대 질병 진단비와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네네. 네, 그러면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고 보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대해상의 하이 퍼펙트 보험 2009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생명의 평생 행복 건강보험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2건 23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네. 예. 그리고 현대 하이 퍼펙트 보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지금 의료실비 위주로 이 보험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2009년도에는 5년 갱신이고요. 지금 현재는 변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갱신, 3년 갱신, 1년 갱신 이렇게. 그런데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5년 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해 의료비가 있거든요. 이 네.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쳐서 한방병원을 가거나 또 한의원을 가거나 그랬을 때 치료자금을 본인 부담금 없이 다 지급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해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의료비인데, 근데 좀 아쉬운 점은 3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셔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넘어지거나 빙판에 미끄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해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는 치료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금액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해 의료 실비가 또 있어요. 그 부분 금액이 얼마 안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 그거 부담 없이 그냥 한 10,000원도 안 되는 실비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약으로 보면은 지금 암 진단 특약이 2천만 원 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도 1,000만 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잘 가입하셨다 보고 살펴봤더니 지금 5년 갱신입니다. 예. 혹시 시청자님 갱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네네. 알고는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 갱신은 굉장히 무섭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65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 진단금하고 뇌졸중 진단금은 담보를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성심근경색이나 또 질병 상해 입원, 암 입원 수술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비갱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다 유지를 해주시고 이 상품은 암 진단하고 뇌졸중만 담보 삭제하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농협생명의 평생 행복 건강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하고 좀 유사해요. 예. 예. 그래서 주계약이 2천이 돼 있는데요. 고액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2천만 원을 진단금을 드린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액 질병이라 하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뭐 판막 수술 같은 그런 이 주계약 속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한 번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먼저 걸리는 순서대로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6대 암 진단 특약이 있어요. 6대 암 진단에는 뭐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자세히 모르고 계셔요? 예. 어떤 거예요? 6대 암 진단에는 간, 폐, 그다음에 위, 뼈암, 뇌암, 백혈병 이렇게 6대가 들어가 있는데 고액암 위주로 이렇게 진단금을 하나 더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밑에 보면 두 번째 CI 보험이 있고
입원 특약이 있고 수술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은 사실 3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3년 아까 전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갱신은 굉장히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다 3년 갱신이어서 나중에 보험료가 지금도 현재 보험료 올라갔죠? 네네, 올라갔어요. 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살펴봤더니 지금 11만 7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험료 대비 사실은 보장이 그렇게 폭 넓지도 않고 또 보장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해줬으면 또 보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2가지 솔루션을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보장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손해보험사 무해지 상품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암 진단이나 아까 뇌졸중 담보 삭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을 또 중요한 거니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여기에 넣고요. 그다음에 소외감으로 1,000만 원. 소외감이 옛날에는 보장이 좀 크게 됐는데 요즘은 많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5대 기간 수술을 넣었습니다. 5대 기간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수술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 폐, 위, 신신, 심장, 신장 이런 식으로 기간에 만약에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5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포함해서 뇌경색 포함해서 보장을 다 해드린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을 탑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뇌에 까리가 생겨서 수술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비 보장을 무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500만 원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역시 여기에 담보 보장을 넣었습니다. 아까 급성 심근경색은 있었지만 뭐 협심증이랄지 그런 부분은 보장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협심증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성 심근경색보다 협심증이 훨씬 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보장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한 수술, 무한 반복 수술로 협심증을 수술을 하거나 스탠드 삽입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술 보장으로 1,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 연세가 되시면 보통 많이 넘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치료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하면 수술비 200만 원까지 넣었고요. 제 상해로 3%부터 100%까지 상해 등급이 나온다면은 보장을 1억까지 해드렸고요. 그리고 소소한 이제 32대 질병 수술이나 그냥 수리술 보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손해보험사고요. 또 하나의 상품은 제가 요즘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예, 맞죠. 예, 지금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요. 주변에서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관심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암도 발병률이 제일 높지만 치매도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H사에 있는 치매도 되고 암도 보장되는 2가지 보장이 되는 상품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요, 1보험 기간이 있고 2보험 기간이 있어요. 1보험 기간은 70세까지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전에는 치매보다는 암이 발병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암이다 그러면 진단비가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러면 암이 아니고 70세 전에도 중증 치매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럼 70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바뀝니다. 70세 이후는 암보다는 치매 쪽이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예. 그래서
암 진단금은 3천만 원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치매 보장을 더 올라갑니다. 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종신토록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년 정도 받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36회까지는 보증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나 중등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1000만 원 보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1기간, 2기간 안 따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장을 다 해드렸는데 어떻게 시청자님 마음에 드셔요? 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네, 시청자님이 잘 들으셨죠? 네네. 일단 현대해상 5년 갱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10만 원이 넘는데 나중에 정말 큰 부담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갱신되는 부분만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농협생명의 건강보험이 CI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CI의 보험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건강하시니까 보장받기가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원하셨던 2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각종 좀 유리한 수술비를 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여성분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치매와 그리고 필수인 암 보장을 좀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상품으로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술비 보험이나 치매나 암 중에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궁금하시거나 올해가 가기 전에 보험 한번 확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760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에 뇌출혈 담보가 있는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홍지연 전문가님, 정말 이렇게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에요. 이분이 과연 보장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뇌출혈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증권에 보면 가지고 계신 담보는 뇌출혈 진단금,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다쳐서 생긴 출혈이시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요, 여기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하지만 정말요? 증권에 뭐 심한 상해 수술이라든가 내장 상해 수술, 그리고 일반 상해 수술, 또 상해 후유 장애, 뭐 이런 진단금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이제 수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안면에 흉터 자국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기여도가 있겠지만 그 흉터 자국도 현저한 추상으로 봐서 상해 급수에서 상해 후유 장애 진단금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차후에 뇌 손상으로 인해서 뭐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치매가 온다라고 하시면 프로티지 만큼의 그 치매 상태에 따라서 프로테즈만큼 상해 효율 장애 진단금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지고 계신 증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심한 상해 수술비, 또 내장 상해 수술비, 일반 상해 수술비, 또는 뭐 상해 후유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안타깝네요.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는 여러분 진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는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고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2대 질병 쪽 보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